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엔 좌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수로 평면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였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동영상 끝부분에 연속 무한의 성질을 추가하였는데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연속 무한의 성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볍게라도 많이 접해두면 나중에 근본에 깊이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는 방정식으로 표현된 도형이 평면 안에서 이동을 하였을 때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동 도형으로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이동 도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복습하겠습니다. 그림처럼 2차원 평면에서 임의의 도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도형을 해석키아의 방법으로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표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선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위에 임의의 한 점 P에서 축의 수선의 발 PX와 PY를 내려서 점 P에 좌표 PX, PY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P가 도형을 따라서 연속 무한운동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좌표를 부여하면 도형을 이루는 모든 점에 좌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이루는 모든 무한연속점에 좌표를 부여하는 식 px, y가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죠? 만약 이 도형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을 반영하면 구체적인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Q에 좌표 x와 y를 부여하는 방정식은 qx, 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직선을 만드는 규칙 기울기 m을 반영하면 직선 도형의 방정식 qx, y는 x분의 y는 m이 됩니다. 규칙을 반영한 것이죠. 이해가 잘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도형을 나타내는 식은 px, y로 표시합니다. 도형의 이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선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평면 도형에 한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의미 있는 이동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축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만큼 직선 이동하는 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 있습니다. 또 주어진 선에 대해서 거울 대칭이 되게 이동하는 선 대칭 이동이 있고 주어진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 대칭이 되게 이동하는 점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또 도형을 주어진 점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이동하는 회전 이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에 그림처럼 도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도형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연속인 점의 좌표 x, y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 px, y를 만듭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 px, y로 도형을 이루는 모든 연속인 점에 좌표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이죠. 이해가 되었죠? 이제 이 도형을 양의 방향으로 A만큼 X축에 평행되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도형의 위치는 그림처럼 옮겨집니다.
도형의 이동이 이해가 되었나요? 이렇게 옮겨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주어진 도형은 px, y로 됐는데 그러면 a만큼 이동하였을 때 새로 만들어진 이동된 도형은 어떻게 방정식이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인 것이죠. 먼저 원래 도형을 구성하는 임의의 한 점 P0를 잡으면 그 점의 좌표는 x0, y0가 됩니다. 도형이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 P0도 a만큼 이동하여서 P0'가 됩니다. 그러면 옮겨온 점 P0'의 좌표 x0' y0'를 구하는 것이 1차 과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좌표를 일반화하여서 연속인 모든 점에 대해 성립하는 새로운 방정식 P-x,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x0-와 y0-의 좌표는 원래의 점 P의 좌표 x0와 y0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관계에 근거하여서 x0-와 y0-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논리 구조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 논리 구조는 앞으로 모든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두 도형의 관계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x0-와 y0-의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형은 x축을 따라 a만큼 평행 이동하였으므로 그 관계에 따라서 x0-는 x0 플러스 a가 성립합니다. 또 y축의 좌표는 x축에 따라 평행 이동하였으므로 값에 변화가 없고 y0-는 y0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x0와 y0는 임의의 수가 아니고 원래의 도형을 구성하는 좌표이므로 원래의 도형 방정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식에 대입하기 위해 식을 변형하면 x0는 x0-a가 되고 이항한 것이죠. y0는 y0-가 됩니다. 변화가 없으니까요. 이 값을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p x0-a, y0-가 됩니다. x와 y 대신에 새로 구한 값을 넣은 것이죠. 그런데 방정식 p는 원래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동한 도형의 한 점의 좌표 x0-와 y0-의 관계식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p의 방정식에서 변수가 x0-와 y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정식은 이동 도형의 방정식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 도형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논리 구조가 전개가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p x0-a, y0-는 p x0-, y0-와 같습니다. 즉 이동한 도형의 P0에 해당되는 점을 만족시키는 도형의 방정식 P'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 식의 우변은 이동한 도형의 한 점 P0'에 대한 방정식이고 좌변은 두 도형의 평행 이동 관계에 근거하여 원래 도형의 방정식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식에서 아래첨자 제로를 빼고 모든 점으로 확대하면 P-x-y-는 P-x-a, y가 됩니다. 편의상 구하는 방식을 먼저 썼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우변 도형의 방정식 P의 변수 x-와 y-는 주어진 좌표계의 일반 변수이지만 지금 좌표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좌표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방정식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를 붙인 것입니다. 지금 좌표계에는 원래의 도형은 없고
이동한 도형만 있으므로 좌표기의 변수를 적용하여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p-x-y-는 px-a, y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의 우변식 px-a, y가 이동한 도형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즉 p-x-y-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식의 의미는 x축을 따라 a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p-는 원래 도형은 방정식 p에 x 변수에 x-a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x-a를 대입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었나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구한 직선의 방정식에 평행 이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2차원 직교 좌표계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p, x, y 도형 방정식이죠. 규칙은 x분의 y 기울기니까 x분의 y가 m이 됩니다. 이 직선을 x축을 따라 a만큼 평행 이동한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변수 x의 값에 x-a를 대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p, x, y는 규칙을 반영해서 x분의 y는 m이 되고 이것은 함수식이므로 y = fx = mx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 a만큼 평행 이동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수 x에 x-a를 대입하면 y = fx-a는 mx-a가 됩니다. 이 식이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식을 계산해 보면 y = mx-ma는 mx 플러스 c가 되는데 c를 -ma로 치환한 것이죠. 그러면서 y축 절편이 c = -ma가 됩니다. 물론 그림처럼 음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y = fx 플러스 b = mx 플러스 b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 y = mx 플러스 c로 상수를 c로 바꾼 거죠. mx 플러스 c로 바꿔 쓸 수 있고 단 상수 c는 mb가 됩니다. 그러므로 y축의 절편은 mb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임의의 평면 도형이 놓여 있을 때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2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고 도형을 이루는 연속인 점에 좌표를 부여하면 도형의 방정식 px, y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y축을 따라 축에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도형 전체가 b만큼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간 도형의 방정식을 원래의 도형의 방정식에 근거하여서 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을 구하는 것과 논리 구조와 원리가 똑같으므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도형 위에 임의의 점 P0, X0, Y0는 이동 도형 위의 점 P0, X-0, Y-0에 대응됩니다. 여기서 이동 도형의 좌표 X0-와 Y0-를 원래 도형의 좌표 X0와 Y0로 표시한 다음에 전체 연속인 점에 대해 일반화하여서 이동 도형의 방정식 P-X- 곱하기 X- Y-를 구하려고 합니다. 논리 전개가 잘 이해가 됩니까? 지금부터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형이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하여 x좌표는 변화가 없으므로 x0-는 x0가 됩니다. 그리고 y좌표는 b만큼 이동하였으므로 y0-는 y0 플러스 b가 성립합니다. 이 두 식에서 x0와 y0는 원래의 방정식을 만족하므로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방정식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대입을 위해 식을 변형하면 x는 x0- 변화가 없죠. y0는
y0 다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 식을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p x0 다시 콤마 y0 다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 방정식은 이동한 도형의 좌표 x0 다시와 y0 다시의 관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이므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px0 다시 콤마 y0 다시 마이너스 b는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 p에 대한 식 p 다시 x0 다시 콤마 y0 다시와 같습니다. 원래의 방식과 이동 도형의 방식 사이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이 관계식에서 아래점자 제로를 빼고 모든 점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면 이동 도형의 방정식 p 다시 x 다시 콤마 y 다시는 이것은 이동 도형의 방식을 나타내는 문자식입니다. p x 다시 콤마 y x 다시 콤마 y 다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것은 원래의 방정식에서 이동 도형의 변수를 대입한 관계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좌표계의 기본 변수를 적용하여서 p 다시 x 다시 콤마 y 다시는 p x 콤마 y 마이너스 b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의 우변식 p x 콤마 y 마이너스 b가 이동한 도형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이 식의 의미는 y축을 따라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p 다시는 원래 도형의 방정식 p에 y 변수에 y-b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x축을 따라 a만큼 평행 이동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a를 대입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 전개 구조가 같았으므로 식의 형태도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연습 문제로 방정식이 주어진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좌표계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p, x, y는 기울기가 m인 경우에 x분의 y는 m이 되고 이것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y는 fx는 mx가 됩니다.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어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빨간색 직선으로 옮겨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직선의 식은 익숙한 함수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y = fx는 mx이죠. 앞에서 구한 논리 구조와 원리에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변수를 이동한 변수로 변경하면 y 대신에 y-b는 mx-a가 됩니다. x 대신에 x-a를 대입한 것이죠. 식을 정리하면 y는 mx-ma 플러스 b가 되고 상수를 하나의 문자 c로 치환하면 y = mx 플러스 c가 됩니다. 단 c는 -m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식이 이동한 직선의 방식이 되는데 직선의 y축 절편은 c = -m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물론 x축의 절편은 함수값 y를 0으로 놓고 방정식을 풀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원리가 잘 이해되었나요? 원래의 도형과 이동한 도형은 이동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관계에 근거하여 원래 도형으로부터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리 구조와 원리는 앞으로 살펴볼 모든 이동에 적용하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선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